자, 783번 문제에다가 별표 쳐놓으시고. 자, 봅시다. 두 접선이 서로 수직. 두 접선이 서로 수직. 그리고 옆에다가 정사각형 이렇게까지 한번 갈게요. 이거는 사실 그냥 공식적인 거예요. 공식적인 거. 그 다음 마지막 대각선 활용 이렇게까지 한번 해볼까? 자, 볼게.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원에 내가 1,K에서 접선 두 개를 그렸대. 근데 그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지금부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내가 이 점에서 접선을 두 개를 그으면 이렇게 하나 나오고 이렇게 하나 나와서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이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여기가 수직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다 이렇게 그렸을 것 같아요. 뭐 수직을 이렇게 그리진 않았겠지,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이대로 끝날 게 아니라 가장 기본 해야지, 기본. 그게 기본이 뭔데? 오케이. 중심에서 접점이어서 수직 표시. 중심에서 접점이어서 수직 표시. 일단 이런 그림이 완성돼야 되거든.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직각, 직각, 직각이니까 여기도 직각일 수밖에 없겠지?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 다음 이놈의 길이하고 이놈의 길이가 반지름으로 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거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이야. 아니, 내각이 모두 직각이면 직사각형. 근데 여기 길이도 같으니까 이거 사실은 정사각형이라고 보이셔야 됩니다.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주어진 이 정사각형을 어떻게든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문제를 보면 반지름이 3인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반지름이 3. 그럼 정사각형에서 활용하는 건 맨날 똑같아. 맨날 뭘 활용하자? 대각선을 활용하자. 그럼 봐봐. 반지름이 3이야. 그럼 내가 대각선을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 3,-1까지의 거리 이 대각선의 길이를 보면 이 길이가 몇이라는 얘기야? 3루트. 오케이, 3루트. 왜? 1대 1대 루트 2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1대 1대 루트 2가 된다라고 보이셔야 되는 이건 사실 그냥 기본 문제야. 선생님이라면 이 문제를 쌤 대표에 넣었어. 왜? 그만큼 그냥 판에 박힌 문제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정사각형 형태가 나오면 계속해서 대각선을 활용하겠다. 그래서 답을 내보시면 3,-1에서부터 1,K까지의 거리가 1대 1대 루트이니까 3루트 2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거죠. 따라옵니까? 자, 그럼 풀어주시면 루트 빼서 제곱하고 빼서 제곱하니까 얘가 3루트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양쪽을 제곱해서 식을 정리하면 K 플러스 1의 제곱이 자 제곱하니까 18 4 넘어오니까 1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14 이거 바로 괜찮니? 그럼 이거 바로 괜찮아? 그래서 K는 이놈이 나온다는 얘기. 근데 문제에서 K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가 나오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개념이라고 써주세요. 개념 유형이라고 써.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인 거 여기 보면은 바로 정사각형이 떠올라야 되는 하나의 유형입니다. 자, 넘어가서 785번 갑시다. 785번. 볼게요. 이러한 원이 있고요. 여기 이런 원이 있고요. 자, 이러한 원이 있는데 x축 위의 점 A에 대하여 접선을 그렸을 때 AP랑 AQ가 같다. A의 x좌표를 구하라. 자, 문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가 여기 있는 이 점에서부터 x축 위의 점 A에서부터 여기서 접선을 그렸고 접선 그렸어. 이렇게 접선 그린 거야 이렇게. 근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을 때에서 A를 구하라라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되실까요? 자, 그래서 일단 이놈의 원의 방정식 자체를 이렇게 두지 않고요. x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8의 제곱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80 넘어가고 더하기 64 더하기 25 이렇게 정리하니까 일단 9가 나오네요. 얘가 9예요. 일단 여기까지 먼저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주어진 얘를 뭐라고 읽어야 될까? 이거 쌤 대표에 있는 문제야. 뭐라고 읽어야 될까?
저 길이를 뭐라고 읽고 싶어? 접선의 길이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접선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 혹시 기억난다? 접선의 길이는 피타로 구합니다. 현의 길이 기억나요? 현의 길이? 현의 길이도 피타고요. 접선의 길이도 피타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너네가 문제에서 이거 알잖아. 이렇게 푸는 거야. AP하고 AQ가 같다라고 나와 있거든. 뭐 여기가 P고 이거 Q좀 잡자. 유리야.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그럼 AP하고 AQ라는 이놈 자체를 사실은 접선의 길이라고 읽어주시면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를 하는 입장이라면 얘가 아 접선의 길이는 피타로 구한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하나의 세트가 되게끔 계속 분석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올까?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거를 한번 해보면 중심에서 이렇게 선회발 내리면 이렇게 피타 활용할 거고요. 중심에서 이렇게 접점이어서 수직 표시하시면 이렇게 피타를 활용해서 일단 피타를 활용해서 접선의 길이를 구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가 이 A의 좌표를 A, 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피타를 가지고 AQ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따라오니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얘는 반지름. 마찬가지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반지름을 가지고 피타를 가지고 AQ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그냥 피타를 활용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답까지 한번 내봅시다. 자, 일단 주어진 놈의 중심이 마이너스 5,8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면 얘가 루트 a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놈이 반지름이니까 반지름 3 이렇게 따라온다라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하면 원점에서 a, 0까지의 길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a다 얘들아 조심해야지. 얘는 마이너스 a야. 그 다음 반지름이 2니까 여기가 2인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선분 AP는 자 피타 씁시다.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뺀 거지. 맞니? 선분 AP의 제곱 이거 제곱까지 합시다. 그럼 선분 AP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에서 이놈의 제곱을 뺀 게 되겠네. 그래서 A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에서 3의 제곱을 뺀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얘가 AP의 제곱. 자, 그 다음 AQ의 제곱, 이놈의 제곱을 구하면 마찬가지로 A제곱에서 4를 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 이놈을 풀어버리면 A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가야 돼. 접선의 길이는 피타. 거기서 시작하는 문제인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시험 이해되세요? 자, 넘어가서 787번 갑시다. 자, 787. 기울기가 0이 아닌 직선 L이 저놈의 그래프와 원과 동시에 접한다. 이렇겠네요. 자, 일단 선생님이 대충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리고요. 그 다음 0,2를 지나고 뭐1 대충 이렇게. 선생님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지금 그려놨는데 자 이런 애가 있고요. 뭐 여기 원이부터 주인다 이렇게 합시다. 만나지 안 만나지는 뭐 관심 없고. 자 문제가 뭐냐면 원이랑 포물선이 있는데 이 포물선에도 접하고 이 원에도 접하는 직선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예요. 포물선에도 접하고 원에 접하는 직선을 구해달라. 자 그럼 내가 봐봐. 직선은 y를 ax 플러스 b라고 잡으면 문자를 두 개를 활용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려면 식 두 개가 필요하겠죠.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그러면 문제를 읽어보면 얘랑도 접한다라는 식 하나가 있고요. 얘랑도 접한다라는 식 하나가 있으니까 사실은 얘는 아 문자 두 개씩 두 개 끝났다 여기서 그냥 끝이야. 무슨 말인지 되니? 자 그러면 얘랑 접한다는 건 어떻게 풀래? 2차식이니까 판별식은 여기다 쓰면 되겠지. 그 다음 원이 이랑 접한다. 판별식 쓰기 더럽잖아.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 같다 이렇게 표현하셔야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주어진 이놈과 직선과 주어진 이 포물선이 접하니까 주어진 이 식의 판별식은 0이다 라고 하면 접한다가 처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직선이 얘랑 접한대. 그러면 이놈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2랑 똑같다 해버리면 문자 두 개 쉽게 나와서 이거 연립하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을 봐야지 막 여러분들이 어렵게 이렇게 막 접근할 게 아니라. 따라오니? 그래서 저거는 여러분들이 연립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여기까지만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789번을 합시다. 789번. 줍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여기 위의 점 P와 삼각형 PAB. 아, 네. 자, 789번의 별표 3개. 개념이라고 합시다. 개념. 그리고 752번 이렇게 써놓을까요? 752번. 자, 이 문제가 지금 질문이 나왔는데 혹시 752번 가서 그놈의 그림의 형태를 먼저 보고 오길 바랍니다. 선생님 문제 적고 있을게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삼각형 PAB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최소 이렇게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개념 문제예요. 자, 선생님 문제 번호 얘기했던 거 갔다 왔니? 어떤 문제였어? 원이 있고 여기 한 점이 있을 때 여기 A에서부터 이 원 위의 점 P까지의 거리에 대하여 성분 AP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개념 문제였어. 맞아? 그러면 언제였냐면 중심을 연결해서 이때가 최소고 이때가 최대가 된다, 이런 개념 문제야. 자, 근데 지금은 어떤 개념 문제냐면 성분 AB가 원 밖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P라는 점이 원 위에 이동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P가 이렇게 이동함에 따라서 언제가 넓이가 가장 작고 언제가 넓이가 가장 큰지를 지금부터 구해보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봐봐. P가 이동함에 따라 바뀌는 게 뭐 같아? 삼각형 PAB는 밑변을 AB라고 하면 밑변은 고정이지. 높이가 바뀌고 있는 거야. 높이로. 맞아? 그럼 높이를 알아보는 방법이 평행선이야. 평행선. 다시 높이를 알아보는 방법은 평행선이야. 그럼 높이가 제일 작을 때가 언제일까? 이 평행하는 애가 이 원과 접할 때가 제일 작겠죠? 이때가 높이가 제일 작다는 얘기예요. 평행선 높이. 이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가장 짧은 여기가 P가 된다는 얘기야. 이름이 마찬가지로 높이를 점점 키워. 그럼 언제야? 반대쪽에 접할 때 얘가 이제 마찬가지로 높이가 최대가 될 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분 AB 고정이고요. 언제가 최대 최소냐면 평행선을 가지고 이동시켰을 때 접할 때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따라오니? 자, 근데 봐봐. 일단 개념은 저렇게 푸는 게 맞거든? 근데 이걸 선생님이 한번 그림을 조금 더 바꿔보면 얘가 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서 중심에서부터 수직 한번 해볼까? 그럼 얘네가 뭐가 돼? H직선이 되겠지. 맞니? 그러면 얘를 여기까지 연결해볼까? 그러면 얘하고 얘가 평행이니까 여기도 당연히 수직이겠지. 맞아? 결론이 뭐냐면 높이 자체가 이때가 높이가 최소가 되는 거고 높이 자체가 이때가 높이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높이 자체가 P가 여기 있을 때, 즉 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이게 높이일 때가 최소고요. 높이가 이때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높이가 이때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따라올까요? 그래서 그림까지 그려보면 이런 그림과 이러한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따라오니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까지 갈게요.
자, 일단 삼각형 PAB라는 놈은 2분의 1 곱하기 성분 AB 곱하기 높이 이렇게 처리가 될 텐데 이놈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우리는 이 높이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 AB는 정해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따라오세요. 그러면 이 높이의 최대 최소가 언제냐면 높이의 최대 최소는 높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얘가 높이의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고요. 높이의 최소값은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뺀 얘가 높이의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비슷한 거 느껴지세요? 따라옵니까? 그래서 높이를 파악해줘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답을 내보면 봐봐. 2분의 1 곱하기 성분 AB 구할 수 있는 거 생략이야. 성분 AB 구할 수 있지 얘들아. 그 다음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할 수 있겠지. 이 직선의 방정식 세워야겠네. 맞아?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빼버림으로써 우리는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렇게도 괜찮겠니? 풀 수 있겠지? 믿어요 여러분들. 다시 풀 시간을 주려면 선생님이 이렇게 계산을 좀 생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시간이 놓쳤어? 어디? 요거? 이 직선 앞에 거 중심. 여기가 요거.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D죠. 이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빼야지 걔가 높이가 되는 거지. 높이 가장 짧은 거리. 얘가 D-R라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791번 갑시다. 791번. 지우고요. 자, 좌표평면 위에 원이 있대요. 자, 이 원에 접하는 접선들 중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의 교점을 P라고 하겠다. 서로 수직인 두 접선의 교점을 P. 자, 이때 P가 나타내는 도형과 Y는 X 플러스 5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라. P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네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자, 일단 이 P가 나타내는 도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P에 대한 자취를 떠올려야 될 것 같아. 자취. 그치? 일단 P에 대한 자취를 내가 구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풀어보시면 일단 이 원의 방정식을 먼저 그려보면 원이 이렇게 있어서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4다라고 해서 일단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겠다. 괜찮니? 자, 그럼 일단 P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한번 찾아볼까? 자, P는 문제에서 네, 선생님이 접선 하나를 이렇게 그렸어. 근데 얘하고 수직인 접선이 또 있대. 수직인 접선이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될까요? 그래서 얘가 수직인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 두 직선의 교점을 P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P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내가 뭐 아무거나 이렇게 접선 하나 그렸고 그 다음 이거 수직이니까 이렇게 접선 하나 그렸어. 이렇게. 근데 여기가 직각 나와서 여기가 지금 P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내가 이놈 직각의 형태가 지금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생긴 P의 자취를 너네가 떠올릴 수 있겠니? 떠올릴 수 있겠어? 어떻게? 더 커다란 원 이유는? 이것도 다 입장을 더 커다란 건 이유는? 봐봐. 이유가 어디에서 시작돼야 되냐면 우리가 좀 전에 이 문제 풀었어요. 서로 수직인 두 접선. 뭐가 나온다고 했지? 정사각형 나온다고 했거든.
좀 전에 풀었던 문제야. 서로 수직인 두 접선하면 사실 정사각형이 보여야 돼. 그럼 잘 봐.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을 하면 여기 접점이어서 수직 표시해 주시고요. 여기 접점이어서 수직 표시하면은 얘가 사실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 접점이어서 수직 표시해 주시고 여기 접점이어서 수직 표시해 주시면 얘도 정사각형이 나온다는 얘기지. 근데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 반지름.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놈의 한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반지름이 2야. 맞아. 여기 반지름이 2야.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P까지의 거리가 대각선의 길이 2루트 2로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놈의 중심 2,-1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가 2루트 2로 일정하다라는 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점에서부터 거리가 2루트 2로 일정한 놈의 좌측,걔가 원이라고. 한 점에서부터 거리가 1인 놈의 좌측,걔가 원이라고. 얘가 중심이고 반지름 1인 원이 나온다고. 이해돼? 그래서 주어진 이러한 식들을 가지고 중심이 얘고 반지름이 2루트 2인 원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심이 2,-1이고 반지름이 2루트 2니까 이렇게 생긴 원이구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러면 뭐 그림을 그려보면 중심이 얘고 반지름이 더 큰 이렇게 생긴 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얘가 피해 자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자 이제 이런 문제야.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어요. 그 다음 직선이 있어요. 여기 위에 점 P가 있는데요. P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이게 좀 전에 했던 마찬가지 개념 문제가 되겠다. 맞아? 중심에서부터 주로를 연결하셔서 P가 여기 있을 때가 최대된다는 얘기죠. 따라오.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게 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시고 반지름 2루트를 더하시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됐니?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791번은 자취라고 써놓은 자취. 여러분들이 자취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791번 자취 써놓고 두 접선이 서로 수직, 접선들이 수직 거기다 밑줄 긋고 정사각형 이렇게 쓰면 좋겠어. 접선이 수직이다 정사각형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계시나요? 자 지금 뭐 793번 갑시다. 자 793번 오늘 접하는 원이네요. 접하는 원이 있고요. 여기가 R, 여기가 Q, 여기가 P, 여기가 S. 자 그리고 중심이 A, B가 1사분면 위에 있다. A, B가 중심이거든요. P를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 QR이랑 PS가 같다. QR이랑 PS가 같다. 자 이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해주세요. 자 봅시다. 자 일단 문제를 봐봐 얘들아. 자 문제 봤을 때 이 QR이라는 길이랑 이 PS라는 길이가 같다라고 나왔는데 이 QR하고 PS를 뭐라고 읽을 거야? 땡. 현. 이거 본 순간 얘들아 현이라고 읽어줘야 돼. 현이라고. 그럼 현을 활용하는 게 뭔데? 피타. 그래. 그래서 저기다가 피타를 무조건 그려놨어야 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현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피타를 활용한다라는 거야. 좀 전에 피타 활용하는 것도 뭐 있었어? 현의 길이 말고 접선의 길이도 피타였어. 머릿속에 박혀있어야지. 그래야지 문제를 그나마 풀만한 거야 원하는 얘들아. 그래서 개념이라고 한 거는 그냥 머릿속에 다 박혀있어야 돼. 알겠니? 그래서 일단 피타를 활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 중심의 위치 찾는 법 기억나요? 중심의 위치 찾는 법?
중심 어떻게 찾지? 현이 있으면 그 현의 수직 등분선 위에 중심이 있다. 다시 예를 들어서 원이 이렇게 있어. 현이 이렇게 있고 현이 이렇게 있대. 그럼 중심 어떻게 찾아? 중심은 여기에 수직 등분선 어딘가에 중심이 있고 중심은 여기에 수직 등분선 어딘가에 중심이 있어서 중심은 여기일 것이다. 이렇게 찾는 거야. 됐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너네가 현이 나오면 중심을 열심히 찍어줘야 되는데 중심은 이 현의 수직 등분선 위에 있고 이 현의 수직 등분선 위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 거야.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사실 이 길이 수직이 등분되고 이 길이 수직이 등분되니까 저 네 변의 길이가 다 같다는 얘기죠. 문제에서 QR이랑 PS가 같다고 했으니까요.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피타를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타를 이렇게 활용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여기서 지금부터 피타를 쓸 건데 이놈의 중심이 A, B란 얘기는 이 길이가 A란 얘기지. 그치? 그 다음 이 중심이 A, B란 얘기는 이놈의 Y좌표, 즉 이놈의 길이가, 이 빗변의 길이가 B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합동이겠다. 왜? 반지름 똑같고 요놈 똑같으니까 RHS 합동을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와. 그래서 얘하고 얘 합동이니까 여기도 사실은 B가 되고 여기가 사실은 A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2다. 기울기가 2다. 이걸 어떻게 끊을까? 길이 나와 있어. 아, 길이가 나와 있어. 아, 6이라고 싶니? 안 보인다 싶었다. 자, 그래서 여기가 3이라고 나와 있나 보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피타를 써버리면 일단 첫 번째 식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9다라고 해서 일단 식 하나가 나올 것 같고요.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봐봐. 이놈의 기울기가 이란 얘기는 이렇게 수선해발 줄로 내려보면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1대 2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내가 여기를 동그라미 여기를 x라고 잡아보면 여기도 지금 직각인 상황이니까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겠지? 즉 두 개는 닮음이다라는 거죠. 따라오니까 참 기울기가 이라는 얘기는 요놈 대 요놈이 1대 2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도 요놈 대 요놈이 1대 2가 되는 얘기지. 따라오세요. 오케이. 기울기가 이라는 얘기는 이놈의 길이를 주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도 a 대 3이 1대 2가라는 기울기를 활용한 식을 써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3이 2a가 되니까 a는 2분의 3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a가 2분의 3이니까 b제곱은 4분의 9 더하기 9가 돼서 4분의 45가 나오고요. b제곱이 4분의 45고 a제곱은 4분의 9죠. 이 둘의 더하니까 답은 4분의 54, 즉 2분의 27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기울기가 있다. 봅시다. 자, 넘어가서 795번 갑시다. 795번. 자, 795번. 자,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원을 그리면 이렇게 생긴 원이 있어요. 이때 항변의 길이가 12인 정사각형이 있고요. 문제 읽으면서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한 팀은 그림만 그리고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요. A, D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하겠대요. 여기가 1대2야. 그럼 너네가 분명 여기 1대2라는 걸 활용해서 여기 4, 여기 8 이거 어렵지 않게 썼을 것 같아요. 자, 이때 QR의 길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네. QR. 그럼 시험아, 이 QR의 길이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QR이라고 읽는 게 아니지. 현이라고 읽는 거야, 현. QR 자체를 현이라고 계속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현의 길이니까 현의 길이 활용하는 건 P타 이렇게 똑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풀든 못 풀든 기본 세팅은 중심에서부터 손해발 내려서 현의 길이를 활용할 거니까 아, P타를 활용한다 라고 해서 일단 이 그림이 가장 기본인 그림이 돼야 돼. 여기까지 따라올까? 여기까지? 자, 그럼 내가 현의 길이를 구하려면 지금부터는 이 길이를 찾고요. 이 길이를 찾기만 하면 현의 길이가 나오겠죠. 즉 반지름을 찾아야 하고요. 그 다음 얘를 뭐라고 읽을 거야? 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읽어줘야지. 다시 얘 뭐라고 읽을 거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읽어줘야지. 점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를 찾으면 이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반지름 찾고 지금부터 점 찾고 직선 찾으면 끝이야. 따라오니 이렇게 조금 세분화해서 공부하는 거야. 그럼 반지름은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반지름 뭐야? 6. 왜? 전체가 10이고 여기 딱 발기니까 반지름 6 써주시면 끝이에요. 자, 점 찾아볼까요? 원의 중심 뭘까요? 어디를 0,0로 할래? 선생님은 여기를 0,0로 할까? 싫어? 여기 0,0로 할래 그럼? 어디 0,0로? 하는데 안 되나? 얘는 상관없어 얘들아. 어디 할래? 아니 몰라. 여기 0,0로 해. 알겠지? 그럼 원의 중심은 뭐야? 이쪽으로 6만큼 가고 이쪽으로 6만큼 가는 중심이죠? 원의 중심은 6,6 찾으시면 됩니다. 따라올까요? 그 다음 이 직선의 방정식 찾으시면 되죠? 맞아? 그래서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끝이잖아. 그럼 이 직선을 찾으려면 여기 있는 이 좌표가 0,8이네. 따라와.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좌표는 12,10이네.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 나서는 거야 얘들아. 하나하나. 자,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12 증가할 때 4 증가하니까 기울기는 12분의 4가 되고요. 그리고 0,8을 지나니까 이렇게 0,8을 지나는 직선 만들어주시면 되겠네. 얘가 3분의 1입니다. 그럼 양쪽에 세배를 곱하고 정리하면 x-3y 플러스 24는 0이라는 직선이 나오고요. 나는 이 직선에서부터 이 점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시험에 놓쳤니? 따라왔어. 그 다음 반지름 구할 수 있겠지? 구했지미 6이라고 스트레스는 담당해. 어때? 좀 세분화해서 써보니까 하나하나 구할 게 보이지 않니?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가위 놓쳤어? 이해됐어?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비타를 쓰면 답이 나올 것이다. 자, 넘어가서 797번 갑시다. 797번 지울게요. 자, 두 원이 있네요. 하나의 원은 0,0이고 반지름이 10인 원 이렇게 있고요. 자, 나머지 하나의 원은 중심이 0,2예요. 중심이 0,2 그리고 색깔씨. 자, 이렇게 생긴 원이 있습니다. 얘가 x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10이다라는 원이에요. 자, 이때 이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요. 얘랑 얘랑 만난다는 얘기야. 외부의 공통 부분을 색칠하면 답인 것 같다. 이때
5,2를 지나는 직선이 색칠한 도형의 둘레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자 봅시다. 문제가 뭐냐면 내가 5,2를 지나는 직선을 지금부터 한번 그려볼 거야. 그럼 5,2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하면 보세요. 이놈의 중심이 0,2입니다. 그럼 5,2는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5만큼 간 대충 여기 어딘가 5,2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니? 5,2를 지나는 직선을 막 열심히 그렸는데 주어진 이 도형과 세 점에서 만나는 세 점. 어떻게 해야 세 점에서 만날지 여러분들이 그려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울기 뭐 0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한번 이렇게 가볼까요? 이렇게 음수로 가볼까? 맞아. 자 이렇게 시작하면 안 만나죠? 맞습니까? 자 직선 자체를 기울기를 보는 거잖아. 지금부터 안 만나지? 얘를 조금씩 이렇게 한번 가볼까? 그러면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게 되죠? 맞아요? 세 점에서 만나는 걸 구하는 거야. 언제 세 점에서 만나니? 하면 이때 세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얘보다 조금 이렇게 가면은 여기를 안 만나기 때문에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이때 세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얘보다 기울기가 좀 더 커지면 몇 점에서 만나? 얘들아 이거보다 기울기 조금 더 커지면 몇 점에서 만날까? 네 점에서 만나는 거죠. 왜냐면 이거보다 기울기 커지면 여기 두 점 만나고 여기도 두 점 만나잖아요. 이해되나요? 이거보다 조금 커지면 여기 있는 얘가 직선이 조금 더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이해돼? 그럼 네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계속 네 점에서 만나. 이렇게 하면 계속 네 점에서 만나. 네 점에서 만나. 언제까지? 이놈과 접하면 다시 세 점에서 만나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기울기를 이동시켜가면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따라오니? 자 그럼 접할 때보다 조금 더 가버리면 몇 점에서 만나? 접할 때보다 조금 더 가버리면? 접할 때보다 조금 더 가버리면 이렇게 되지? 그럼 두 점에서 만나게 되죠. 그 다음 세 점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지. 결론 첫 번째로는 이 점을 지날 때라고 되겠네. P라고 하자. P를 지날 때. 맞아. 두 번째는 언제야? 얘지? 이거 뭐라고 했네? 이 원과 접할 때라고 하셔야겠죠. 이해되십니까? 저 원과 접할 때, 즉 접선일 때다라고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접선일 때. 자 그러면 봐봐. 5,2를 지나면서 이 노란색 원과 접하는 접선은 두 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두 개. 맞니? 근데 그 중에 기울기 양수인 걸 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울기 음수인 거 말고 기울기 양수인 걸 택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답을 천천히 내보면 자 일단 이 P라는 점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P라는 점은 교점이니까 교점은 연립해서 구한다는 거지. 따라오니? 그래서 얘랑 얘를 연립해서 좌표를 구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하고 얘를 연립해보자. 자 아래에서 위를 뺄게요. 아래에서 위를 빼면 여기는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가 나오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4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됩니다. 즉 y는 1이라고 구한 거예요. y가 1이죠. 자 그럼 y가 1이야. 그럼 x는 뿔마 3이 되겠죠. 뿔마 3 맞아? 근데 내가 구하는 x좌표는 양수인 거지. 저쪽이 마이너스 3,1인 거고 그러니까 3,1 p는 3,1 교점이니까 연립해서 구한 겁니다. 자 그러면 P를 지날 때라는 문제를 풀면 자 일단 5,2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5,2를 지나는 직선 만들어 주시고 얘가 3,1을 지난다라고 해서 m의 값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3,1을 지나기 때문에 1은 3대2 마이너스 2m 플러스 2가 나오고요. 이 m은 1이 나와서 m은 2분의 1이 되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답은 기울기가 2분의 1일 때가 나요. 따라오시나요? 자, 두 번째로는 뭐 할 때? 접할 때야, 접할 때. 자, 그러면 주어진 이 직선이 요 원과 접할 때인 거야. 그럼 요 원은 요거죠, 요거? 맞나요? 얘가 이놈과 접할 때. 그럼 접하는 건 뭘 활용하지?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다라는 걸 활용하는 거지. 중심에서부터 0,2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루트 10이 된다. 이걸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오나요? 답까지 내볼게요. 자, mx-y 마이너스 5m 플러스 2는 0에서부터 0,2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0 대입 2 대입하니까 지워지고 마이너스 5m만 남아요. 얘가 루트 10이다. 이걸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양쪽을 제곱해. 이거 넘기고 양쪽 제곱하자. 이거 넘기고 양쪽 제곱. 그러면 25m 제곱은 자, 넘기고 제곱하니까 10m 제곱 더하기 10이 되고요. 15m 제곱이 10이니까 m 제곱은 15분의 10, 즉 3분의 2가 된다. m은 얼마? 3분의 루트 6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오니 단순 계산이야. 자, 근데 m은 기울기가 양수인 게 다르겠죠? 기울기 음수인 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m의 기울기는 3분의 루트 6이가 됩니다. 따라오실까요? 자, 그래서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이랑 3분의 루트 6 곱하니까 답은 6분의 루트 6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 799번 없고요. 803번 갑시다. 자, 지울게요. (0,5에서) 저 원에 있는 접선 중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을 L 0,5이고요. 반지름이 자, 문제 예로에서 따라갈게요. 자, 0,5에서 그 접선 중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니까 얘가 얘야. 접선이 두 개가 나올 텐데 기울기 음수인 건 얘야. 자, 그 다음 x축, y축 위 L에 동시에 접하면서 원래 중심이 1사분면 위에 있는 원이 두 개다. 그림도 한번 나와요, 여러분들. 자, 그림 한번 떠올려봐. 이 L에도 접하면서 x축, y축에도 접하는데 x축, y축에도 그러한 원이 두 개가 있대요.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는 얘랑 접하는데 얘보다 밖에 접할 수도 있고 얘보다 안에 접할 수도 있단 말이야. 안에 접하면서 x축, y축 동시에 접하니까 이런 상황인 것 같고, 그 다음 밖에 접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이런 형태겠죠.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노란색도 접하고 x축, y축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얘기야. 어쨌든 뭐 대충 그려놓으면 여기 두 개가 있겠죠. 이런 원의 형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림의 형태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요. 자, 이때 두 원의 반지름을 구하라. 두 원의 반지름을 구하라.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얘들아, 이 직선의 방정 세울 수 있어 없어? 접선이니까 있겠지.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 이거 원스텝이잖아. 맞아. 그래서 일단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얘는 기본적으로 0,5를 지나는 직선이고요. 이 원과 접하기 때문에 이 직선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루트 5랑 똑같다. 이걸 또 풀어줘야 되는 거야.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 이렇게요. 따라옵니까? 그래서 일단 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얘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는 이러한 접선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내가 구하려는 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거든? 그러면 태정아,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면서 1,4분면에 있네? 그럼 원의 방정식 어떻게 세울래? y는 플러스 x. 거기 위에 점. 그럼 원의 방정식 세워봐. 중심 뭐라고 할 거야? a, A. A, A라고 해야죠. 얼렐레 중심이 yx 위에 있다며. 그럼 A, A 얘가 중심이지. 그리고 반지름도 A 이렇게 따라가야죠. 얘가 1,4분면에 위에 있는 점, 1,4분면에 있는
x축 y축에 접하는 원의 형태 또는 3, 4분면 그래야지 중심이 yx 위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맞아? 그래서 x축 y축에 동시 접하는 원의 형태가 두 가지로 잡혀야지 이렇게 두 가지로 잡혀야죠. 얘 중심이 a,-a니까 얘는 여기 있는 거지. 맞아? 얘는 2, 4분면과 4, 4분면. 얘가 1, 4분면과 3, 4분면 이렇게 x축, y축에 접하는 원의 형태를 두 가지로 나눠서 잡아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1, 4분면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따라볼까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 세웠어. 근데 이 원이 얘랑 접해야 되죠. 맞아요. 그러면 또 접하네?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를 풀어버리면 A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 원이 빨간색 원이 노란색과 접해야 되지. 그러면 이 빨간색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얘가 반지름 A랑 똑같다 이걸 풀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A 값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루트 5분의 절대값 a 대 3a-5 얘가 a가 된다. 양쪽에 루트로 곱하고 제곱해버리면 a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오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정확히 세울 줄 알아야 되는 문제인 거야. 따라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구별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x축, y축에 동시 접하는 원 저번에 했던 거야. x축, y축 동시 접하는 원. 근데 걔가 1, 4분면, 3, 4분면, 2, 4분면, 4, 4분면에 따라 다르게 잡힌다는 거죠. 오케이. 우리 오늘 왜 필기 하나도 안 하죠? 그거 나중에 하려고요? 자, 넘어갑니다. 끝인가? 네, 원방 끝.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얘가 이렇게 옮겨진다라고 했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 주어진 얘는 포물선이야, 포물선. 2차원 포물선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포물선이 어떻게 평행하고 있는지를 볼 때 굳이 이걸 도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들아, 포물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야? 꼭지점 아니니? 꼭지점? 꼭지점이 어떻게 이동되는지를 보면 더 쉽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럼 마찬가지로 원은 얘들아 원이라는 도형 전체가 이동된다라기보다는 중심이 어떻게 이동되는지 보면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돼요? 따라옵니까? 그래서 이걸 도형이라고 보지 말고 이거의 꼭지점만을 그냥 빠르게 찾는 거야. 자, 이거의 꼭지점을 찾아버리면 x-2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꼭지점이 2, 마이너스 3이 됐나요? 자, 이거의 꼭지점은 0,1 빠르게 찾을 수 있겠지? 맞아? 그러면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간 거야, 태정아? 2랑 오케이. 4 2랑 4만큼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아래도 x축으로 이만큼 평이동하고 y축으로 4만큼 평이동했을 때 이놈의 직선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x축 마이너스 1로 맞나요? 자, 그러면 얘도 이제 마이너스 2니까 x 대신 x 플러스 2를 대입하는 거고 y 대신 y 마이너스 4를 대입하여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무슨 말인지? 그래서 중요한 점을 보겠다라는 거야. 중요한 점을 보겠다. 자, 근데 이렇게 안 볼 거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내가 이 평이동이 뭔지 모르니까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이동했다라고 하자. 그러면 x축으로 a만큼 평이동했고 y축으로 b만큼 평이동했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를 전개해서 a, b를 구해야 되는데 어때? 귀찮지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 이걸 전개해서 이걸 구하기가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도형의 이동으로 보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점의 이동으로 보면 훨씬 더 쉬울 거다라는 거예요. 시청이 무슨 말인지 따라올까요? 이해됐어요? 자, 넘어가서 830번 갑시다. 830번. 829번부터 갑시다. 829번.
일선면 위에 있는 직선은 y는 x 플러스 2 위에 점 a, b가 있다. 자, y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있는데 여기 위에 점 p, a, b가 있고. 자, 근데 얘를 y축 원점의 대칭 원점을 p', p2'이라고 하자. 자, 일단 y축의 대칭 이동했고요. 이렇게. 그 다음 원점의 대칭 이동하니까 뭐 이렇게 나오겠죠. 원점 대칭 이동. 자, 이때 삼각형 p, p', 삼각형 p, p', 이놈의 넓이가 16일 때 a 더하기 b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자, 그럼 봅니다. 하연아, 주어진 얘를 이렇게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하면 점의 좌표 뭐예요? 마이너스 a, b. x좌표가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지. 맞아? 유리야, 얘를 원점 대칭하면 얘 뭐예요? 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얘가 x좌표가 똑같죠? x좌표가 똑같죠? 그 말은 얘가 직각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오니? 자, 그래서 넓이를 표현할 때 직각삼각형임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넓이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럼 넓이를 표현하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에 a부터 마이너스 a까지니까 2a 곱하기 2로 p, b에서 마이너스 b까지니까 2b가 16이다 라고 하면 일단 넓이 표현은 지금 끝난 거야. 얘가 괜찮니? 자, 근데 문자가 두 개니까 식 하나가 더 필요하거든. 그럼 식 하나 어디 있을까? 다음은 식 하나 어디 있을까? 문제에서 안 쓰고 있는 거 뭐야? 내가 안 쓰고 있는 거. 이 a, b가 위의 점이다 안 쓰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식 하나는 a, b가 위의 점이니까 이렇게 끄집어내셔야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식 두 개를 가지고 a, b를 구해주시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오십니까?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832번 갑시다. 830번 안 했죠? 그쵸? 자, 830번. 지금 머리 써내셔서 1번, 2번, 3번, 4번에다가 어떻게 평행이동했고 어떻게 대칭이동했는지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문제 옆에 나와 써봐. 어떻게 평행이동하고 어떻게 대칭이동해야지 주한 형태가 나오는지 1, 2, 3, 4번 직접 해봅니다. 시간 줄 테니까 지금 하세요. 자, 같이 해봅시다. 자, 일단 항상 이런 형태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면 안 돼. 헷갈린다. 항상 대칭이동 후 평행이동 이렇게 할 거예요. 선대칭 후 평행 이렇게 합시다. 대칭을 먼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봐봐. 대칭이동을 할 때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거나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거나 x하고 y 자리가 바뀌거나 이래야지 대칭이야. 그럼 얘는 대칭이동이 있어 없어? 없어. 일단 대칭 없어. 그 다음 얘는 대칭이 있어 없어? 있지. 왜?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잖아. 얘 대칭 있어? 얘 대칭 있어 없어? 있어. 이 마이너스가 사실은 왼쪽에 보여야 돼. y 대신에 마이너스 y니까 대칭이 있다고.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칭이 있다고요. 그러나 정신 차리세요. 따라오니까. 자, 그래서 일단 대칭을 먼저 체크하면 얘는 대칭이 있고요, 얘도 대칭이 있고요, 얘도 대칭이 있다라고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으니까 일단 y축 대칭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 다음 유리야, 얘는
x축 대칭. 이 마이너스가 사실 여기다 여기 보여야 돼. 이렇게. 맞아. 그래서 x축 대칭을 하면 일단 y 대신에 마이너스 y 들어서 이렇게 x축 대칭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 마이너스가 이렇게 옮겨온 것 뿐이에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는 일단 x축 대칭 먼저 보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니까 얘는 원점 대칭이 나옵니다. 대칭 먼저 생각하라고. 자, 그러면 y축 대칭을 하면은 이놈을 y축 대칭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생긴 거고요. 얘를 x축 대칭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근데 얘를 우리는 y눈으로 정리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바꾼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원점 대칭을 해주시면 원점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 x 대신에 마이너스 x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얘가 원점 대칭 형태가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럼 대칭은 끝났고 이제 평이동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1번부터 합시다. 자,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평이동이야? 마이너스 2만큼이지? x축으로 이만큼 평이동이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2가 들어가잖아.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이다 라고 이루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얘는요. 자, 얘를 마이너스 이렇게 봐봐. 왜 필요한 건 뭐야? 이게 나와야지 얘인 거지? 이렇게 해야지 얘인 거지? 그럼 x 대신에 x 마이너스 2가 들어간 거야. 그러면 x축으로 이만큼 평이동이 되는 얘기죠. 자, 그럼 해봅시다. 저희는 x 대신에 그냥 x 플러스 1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을 봐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얘는요. 자, 얘는 여기 마이너스로 묶어. 그러면 이렇게 돼야지 얘인 거지? 맞아. x축으로 1만큼 평이동 해야지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칭하고 평행을 읽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대칭하고 평행 일자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따라오니까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그냥 평이동 시키고 대칭이동 시켜서 그래프를 그리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니?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이 원 위에 점 P가 있대요. 그 다음 주어진 얘를 yx 대칭해서 원이 나올 텐데 그놈 위에 점 Q가 있대. 이게 PQ 최대값과라는 문제야. 그럼 봐봐. 자, 원이 여기 하나 있고 원이 여기 하나 있어. 자, 그럼 일단 대칭 이동한다는데 원의 반지름이 갑자기 커지니? 아니지. 기존의 원을 너네가 x축 대칭 이동한다는데 원의 크기 갑자기 커져? 아니야. 반지름은 무조건 일정해. 달라 보이지만 얘는 똑같은 원이야. 자, 그러면 여기 원 위에 P가 있고 여기 원 위에 Q가 있어. 그러면 언제가 가장 길고 언제가 가장 짧을까? 중심을 지우면. 그치. 맨날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사실 하나의 묶음이에요, 여러분들. 원이 있고요. 여기 점이 있을 때 항상 중심을 지날 때 이때가 최소, 이때가 최대 이런 문제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오늘 배웠던 추가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중심에서부터 이 지점까지의 거리 최대치도 똑같지. 근데 걔가 어떻게 바뀌냐면 P가 여기 이동한다. 삼각형 PAB의 최대값을 구하라. 항상 중심 지나면 된다고. 근데 이제는 원 나왔죠. 원, 두 원 위에 점 똑같아. 중심 지나면 된다고. 중심. 따라오세요. 그러면 가장 짧은 길이는 이때가 가장 짧은 길이가 되고요. 가장 긴 길이는 이때가 가장 긴 길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래서 하나를 좀 타이트하게 알고요. 나머지가 똑같이 흘러간다. 즉 중심이 생명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따라오니?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게. 자, 일단 봐봐. 얘를 내가 yx 대칭 시킬 때 도형을 이동시켜도 돼. yx 대칭이면 x 대신에 y, y 대신에 x를 넣어도 상관이 없어. 근데 도형을 이동시키는 것보다 아까 포물선에서 했다. 그냥 가장 중요한 점. 포물선의 꼭지점. 원은 가장 중요한 점 뭐야? 원에서 가장 중심이 가장 중요한 거지. 중심이 어떻게 된다지만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야. 따라오니? 그래서 일단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면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3 넘어가고 거기다가 4 더하기 1을 한 거지.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놈의 중심이 2,-1이었다는 거야. 따라올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 그럼 이놈의 중심은 2,-1을 y로 대칭하니까 이놈하고 이놈의 좌표가 바뀐다라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가장 긴 길이는
이 중심에서부터 이 중심까지의 길이에다가 반지름 더하고 반지름 더하면 된다는 거죠. 따라오십니까?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 즉 루트 9 더하기 9에다가 반지름 루트 2 더하고 반지름 루트 1을 더한다는 거죠. 이거에다가 반지름 루트 2, 반지름 루트 1을 더하면 됐습니까? 답을 내주시면 2 루트 3 더하기 2 루트 2 9 더하기 9 루트 9 더하기 9 아, 네, 들어보세요. 그러면 3루트 나와. 3루트, 루트 18입니다. 답은 5루트 2가 답입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가서 836번 갑시다. 836번. 자, 일단 그림 문제 한번 그려보도록 봅시다. 자, A가 마이너스 3,2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3,2가 있고요. Y축 위의 점 P를 거쳐서 이거 여기 어딘가 P가 이제 아무데나 치고 아무데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 최단 거리를 구해주세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봅시다. 자, 문제가 뭐냐면 A에서 Y축 위의 점 P를 거쳐서 B까지 가는 이 최단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항상 구부러져 있는 걸 펴. 어떻게 펴? 대치 이동시켜서 P가 나는 거죠. A 프라임. 주어진 이 점을 대치 이동시키면 얘가 3,2가 되겠네요. Y축 대칭이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이 AP의 길이와 그림이 자, 그럼 일단 P를 여기다 찍으면 조금 너네가 헷갈려 하니까 P를 여기다 찍을게요. 그래서 이 거리의 최단거리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괜찮니? 그래서 얘를 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를 대칭 이동시키면 AP의 길이하고 A'P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논리 잘 보세요. 내가 구하려는 성분 AP 더하기 BP는 AP랑 A'P가 똑같으니까 A'P 플러스 BP 이렇게 써버릴 수 있고요. 주어진 이 길이의 최단거리는 일자일 때다라는 겁니다. 즉 P가 여기에 있을 때라고 읽어줍니다. 됐니? 그러므로 답을 이놈의 최소값은 성분 A'B가 되니까 A'B의 길이를 구하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시험 요거 얘기하나요? 이해 안 돼요? 다시. 봐봐. 여기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는데 P가 이렇게 막 이동해가지고 내가 이 길이가 최소인지 이 길이가 최소인지 보겠다는 얘기야. 맞아? 그러면 어떤 길이가 최소냐면 여기는 이 길이하고 여기는 이 길이가 합이 가장 짧아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이때 여기는 이 길이를 이쪽에서 보지 말고 반대쪽에서 보겠다는 얘기야. 반대쪽에서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야. 맞아? 여기는 이 길이를 반대쪽에서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야. 반대쪽에서 이렇게 길이 똑같이. 그러면 이 길이가 이렇게 길이로 보이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게 일자가 될 때가 최단거리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언제 일자가 되는지를 주형을 여기다 찍으면 이렇게 자, 이렇게 잡혀서 이때 일자가 될 때 이때가 최단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가 최단거리가 된다는 얘기야. 일자일 때가 제일 짧으니까. 이해돼? 그래서 주어진 얘를 진동시켜서 이 길이일 때가 가장 짧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항상 구부러져 있는 걸 폈을 때가 되는 거야. B를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죠. B를 반대로 바꿔서 이렇게 대칭해서 일자 이렇게 하면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맞았어요? 이상하게 기분인 것 같은데. 맞아서 틀렸어. 자, 넘어가서 837번 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펴보세요. 837번. 구부러져 있는 걸 열심히 펴. 얘들아. 폈니? 폈나요? 자, 이 세변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야. 그럼 일단 여기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걸 이 길이를 이렇게 똑같이 대칭이동시켜서 이렇게 핀다고 해요. 따라오십니까? 그 다음 여기는 이 길이를 대칭이동시켜서 이렇게 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럼 내가 구하려는 길이는 이렇게 생긴 거였는데 걔를 어떻게 봤어? 이제
이렇게 생긴 걸로 봐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가장 짧을 때는 얘가 일체성이 될 때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대치이동시키니까 마이너스 2,5고요. 얘를 대치이동시키니까 4,-3이고요. 그래서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니까 루트 36 더하기 63은 10 이렇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대치이동시키고 걔네들을 일자라고 생각하면 추단거리가 된다. 오케이?